자, 조경 계획 및 설계 이어서 이번에는 조경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학 해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높아심에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연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절대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자아 비판 절대 하지 마세요. 최선으로 내가 공부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담담하게 그냥 결과 기다리세요. 결과 기다리시고, 설사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면 돼. 내가 준비할 게 없어. 그럼 어때요? 또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본인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할까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미 시험은 끝났어. 그죠? 이미 시험은 끝났고, 결과는 이제 내가, 그죠? 치른 만큼 결과가 이제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어때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고 거기 너무 훅 몰입해버리면은 내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위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싶다. 그죠? 이미 이제 국가직 시험은 끝났어. 1년에 한 번이니까. 국가직 시험은 끝났어. 뭐 지방직을 대비할 수 있으신 분들은 또 지방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되시고, 나는 지방직을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죠? 또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직 공무원이 끝났어요. 9급이 끝났어.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공사 부분이 있어요. 그죠? 뭐 SH공사, 뭐 LH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죠? 산림청이라든지, 이제 산림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다양한 이런 국립공원이라든지, 그죠? 뭐 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산림청에서 주최하는 곳에서도 또 이제 TO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제 그 부분도 한 번씩 찾아봐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목원들이 있어요. 그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 국립수목원을 다녀왔거든요. 잘 해놨더라고요. 실내 공간은 잘 해놨어요. 근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뉴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죠?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완충 식재라든지 이런 조경 식재가 아직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식재를 많이 해야 돼. 보니까, 수목을, 그죠? 조경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정원이라든지, 뭐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방법은 있어요. 여러 대안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이어서 조경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무지 뭐 알아볼, 그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라든지, 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루트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연락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에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조경학 문제풀이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경복궁 배치. 지금 내용 보니까 뭐예요? 또 떨어뜨렸어. 미안해요. 자, 경복궁 배치.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한국조경사, 그죠? 한국조경사 할 때, 이제 조선시대 궁궐정원 들어가기 앞서서 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은 궁궐정원의 조성 수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좌묘사 전조우시, 그리고 경복궁 구조에 대해서, 그죠? 연조, 치조, 외조라고 해가지고 제가 쭉 설명드렸었어요. 그림 그려가면서. 기억나시죠? 그 파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 배치는 삼문삼조와 관련이 있다. 3조 중 세 가지 공간 중에서 이제 가는 왕비, 그리고 왕실 일족이 생활하는 거주 구역이며, 이곳에는 왕과 왕비의 친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공간 연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공간은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왕과 신하가 정시를 하는 공적인 구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치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치조 공간은 뭐예요? 조경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곳은, 그죠? 외조는 조정의 관료들이 직무하는 관청이 배치된 구역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광화문부터 해가지고, 그죠? 외조, 치조, 연조, 그 뒤에 이제 향원정이 있었고, 그 옆에 경회로가 있었잖아요.
그거 제가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그 궁궐정원, 특히 이제 경복궁 구조를 바탕으로 이러한 조선시대 궁궐정원을 구성했던 기본적인, 그죠? 배경이 풍수지리하고 주례구공기 영향으로, 그죠? 그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이러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었다. 원칙이 아니었어요. 주례구공기의 원칙이 아니라 풍수지리사상과 중국으로부터, 그죠? 영향을 받은 풍수지리사상과 주례구공기의 영향으로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설명드린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석재는 무엇인가? 조경시공 재료. 그죠? 네, 조경시공 재료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 뭐예요? 화강암인데. 그죠? 자, 두 번째, 석영, 장석, 운모가 주성분이다. 석질이 단단하고 내구성과 광도, 그죠? 엄청 크다. 조경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석질 재료이다. 그죠? 화강암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3번 문제 볼게요. 도서 생물 지리설에 기반한 생물 서식처 관점에서 효과적인 녹지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생물 서식처 관점이라 그랬어요. 생태학이죠. 그죠? 네, 생태학 관련된 문제인데, 이러한 생물 서식처 관점에서 효과적인 녹지 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좁은 면적보다는 넓은 면적이 생물 서식처 관점에 있어서 효과적이었죠. 그죠? 종다양성, 유전적인 다양성, 생태적인 다양성에 그만큼 많은 것을 확보를 하려면 넓은 면적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야지 넓은 면적이어야 거기에 종들이, 다양한 개체군들이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은 넓어야지 효과적이다. 자, 두 번째, 동일 면적이면, 같은 동일 면적이다라면 어때요? 선형의 형태보다는 원형의 형태가 더 효과적이다, 유리하다. 자. 그리고 3번, 서로 분할된 녹지, 서로 분할된 패치화된 녹지의 경우 인접해서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거 출제 예상 문제인가 어디에서 한번 이런 내용 다뤘었어요. 자, 그렇게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그죠? 불연속적으로 일정한 그 간격이나 이런 배치가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분할된 경우보다는 분할된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 그죠? 통로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예요. 생태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측량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재 232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조경시공 파트거든요. 여기에서 시공 파트에서 이거 평판 측량에 대해서 제가 기본학 시간에 이 평판 측량에 이용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자, 현장에서 직접 작성이 가능한,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직접 측량하고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작업이 빠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엘리데이드. 여러분 엘리데이드 기억나시죠? 뭐예요? 수평계라 그랬잖아요. 엘리데이드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공기방울이 있어서 이 공기방울이 이제 가운데 오게끔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수평을 맞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 엘리데이드, 평판 측량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측량에서 출제된 내용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엘리데이드. 그래서 평판 측량에 이용되는 재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엘리데이드 있었고, 또 뭐 있어? 엘리데이드, 그리고 이제 뭐죠? 폴대, 그죠? 폴대 있었고, 평판 있었고, 그죠? 줄자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교재 한번 참조해 주시고, 이어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조경수에 피해를 유발하는 청공성 해충. 이거 뭐예요? 조경식물 재료. 그죠? 조경식물 재료가 아니라 조경식물 관리 파트예요. 관리학 파트인데 청공성 해충.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뭐죠? 출제 예상 문제도 우리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다뤘었고, 그리고 기본학에서도 제가 강의해드릴 때도 그랬었고, 문제풀이에서 이제 강의해드릴 때도 그랬었고, 이거 청공성 해충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죠? 흡집성 해충, 청공성 해충, 충혈형성 해충이다라고 해가지고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외우셔야 된다고, 그죠? 거기에서 나온 문제예요. 청공성, 구멍을 뚫는 해충, 소나무종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해충이었고, 선야벌레, 꽃매미, 방패벌레,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흡집성 해충이에요. 그래서 그 2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그죠?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리고 이어서 6번 볼게요. 자, 조선시대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조경, 한국조경사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자, 1번 장원서는 왕궁의 조경과 과언을 담당한 관청이다.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예요? 조선시대예요. 그죠?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조선시대 세조 때 그 담당 부서가 조경 담당 부서가 장원서였고, 그리고 조선시대 태조 시대 조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상림원이었어요.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그러니까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내용들 다 나와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이수강. 근데 솔직히 장원서인지 내가 상림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라고 하더라도 이수광이, 그죠? 이수광이 작성한 조경 관련 저서가 뭔지만 알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수광 하면 뭐예요? 지복유설이잖아.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이수광 지복유설만 알면, 그죠?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서걸 도안, 경희궁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양산보 소세원이죠. 그죠? 양산보 소세원. 별서 정원이었어요. 대표적인, 그죠? 별서 정원이라고 해서. 자, 그죠? 조선시대 한국조경사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7번 문제. 자,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목명과 그 수목의 꽃 색깔, 그리고 이제 열매색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생강나무, 그리고 이제 쥐똥나무, 산사나무는 이제 우리가, 그죠? 여러 번 다뤘었던 내용이었고, 이제 호랑가시나무가 조금 헷갈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생강나무는 제가 이제 생강나무, 산수유, 그리고 산딸나무 비교해서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생강나무는 꽃색이 노란색인 황색, 열매색이 흑색이었어요. 그죠? 흑색 또는 짙은 남색, 검은색에 가까운. 자, 호랑가시나무 같은 경우는요, 꽃이 노란색 계통인 황색이에요. 황색이고, 그리고 열매는 붉은색, 홍색이에요. 빨간색, 그죠? 자, 그리고 쥐똥나무 같은 경우는 쥐똥나무 문제 설명드렸었죠. 그죠? 꽃 색깔하고 이제 열매 색깔 설명드렸었는데, 쥐똥나무는 이제 흰색의 꽃이 봄에 피는데 울타리 수종으로 많이, 그죠? 이용되는 수종이라서 봄에 흰색의 꽃이 피는데 그 향기가 되게, 그죠? 예쁘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쥐똥나무, 그죠? 열매, 흑색, 그죠? 흑색 또는 검은, 그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이죠. 자, 그리고 산사나무. 산사나무가 이제 흰색의 꽃이 피고, 그리고 홍색, 붉은색의 열매가 맺는, 그죠? 붉은색 열매가 맺는 수종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산사나무. 여러분, 시중에 파는, 그죠? 술 중에서 산사춘이라는 술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호랑가시나무의, 그죠? 꽃 색깔과 열매 색깔 모르더라도, 그죠? 산사나무에 대한, 그죠? 또는 이게 이제 뭐죠? 이거 호랑가시가 흰색이었나 노란색이었나 헷갈리더라 하더라도 호랑가시나무 거의 돈나무도 그렇고, 그죠? 상로 화렵수 같은 경우는 상로 남부지방에 있는 수종들은 거의 대부분 붉은색의 열매들이 많아요. 자, 이 정도로 볼게요. 이어서 8번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 서원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기본학에서, 그죠? 조선시대, 우리 한국 조경, 조선시대 이제 조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조경들을 다뤘었는데, 이제 서원 조경도 다뤘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서원 조경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간 문제였어요. 그죠? 자, 내용 볼게요. 서원의 공간 구성은 강학 공간, 그러니까 공부하는 공간, 재향 공간, 재향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그죠? 제사 지내는 공간. 그리고 이제 사당이죠. 고사, 부속 공간 등으로 구성이 돼요. 고사는 말 그대로 이제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에요. 자, 서원의 기능인 장수, 그리고 유식. 이 공간, 서원의 기능은 이제 장수하고 유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장수와 유식에 대한, 그죠? 내용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장수라는 곳은 말 그대로 강학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강학 공간, 공부하는 공간.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학문에 힘쓰는 공간이다라고 해가지고 강학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 이거는 누각하고 연못이 아니죠. 강당하고 사당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식이다라는 곳은 이제 마음을 편히 쉰다라고 해가지고 이 유식에 대한 공간이 누각과 연못이 되겠죠. 이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번 서원의 대표적인 수종은 은행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매화나무, 회화나무 등이 있고, 도산서원의 천연대, 그리고 옥산서원의 세심대, 대. 여기에서 말하는 대는요,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경치를 감상하기 위한 곳이 이제 대인데, 옥산서원의 세심대와 도산서원에 있는 천연대는
성리학적 자연광과 관련된 자연 경물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자연지대를 대로 활용을 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9번 문제. 수생식물 유형과 그에 속하는 식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여러 번 다뤘었던 내용이었었죠. 출제 예상 문제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고, 기본학에서도 이제 몇 번 다뤘었어요. 조경 생태에서도 다뤘었고, 그리고 이제 생태학에서도 이제 여러 번 다뤘었던 내용이었어요. 그죠?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엽식물, 부유식물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정수식물에서는 나산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침수식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정수식물을, 그죠? 추수식물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기본학 시간에. 저 문제 풀이 때 여러 번 설명드렸었어요. 자, 침수식물. 물 속에 잠겨서 자라는 식물. 물수세미. 그죠? 불의 옥잠은 부엽. 자, 그리고 이제 붕어 발음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맞는 답은 부유식물. 그죠?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재에 196페이지 또는 325페이지 이 두 가지 참조하시면은 내용들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이거 1급이다. 너무 적게 나왔죠. 그죠? 1급으로 지정된 양서파주류. 이거 이제 생태보건, 그죠? 이게 생태학이 거의 대부분 이제 생태보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생태보건 파트인데, 이제 생태학 파트인데, 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나올 줄이야. 그죠? 식물이라면 몰라도, 조경하고 관련된 식물이라면 몰라도. 일단, 이제 답이 이제 4번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해설집에다가도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수원 청개구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중요한 수원 청개구리. 그리고 이제 수원 청개구리가 이제 양서류라고 해가지고 일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충류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비바리뱀이라고 해가지고 파충류가 이제 비바리뱀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금개구리, 맹꽁이, 그리고 고리도롱용 얘네들은 2급 해당되는 생물들이에요.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그죠? 생각하지 못한 다른 파트에서 그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11번 볼게요. 등고선의 종류와 특징. 이것도 여러 번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재 231페이지 조경시공 파트 중에서도 이제 등고선에 대한 파트, 그죠? 231페이지의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등고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맞는 답은 3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계곡선, 그죠? 계곡선은 5개마다 1개씩 가는 파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으로, 그죠? 굵은 실선으로 표기를 하고, 조곡선은 자, 계곡선이었고요. 조곡선, 그리고 주곡선, 강곡선. 자, 조곡선 같은 경우는 강곡선 간격의 2분의 1 거리로 강곡선만으로 지형의 상태를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불규칙한 지형에 가는 짧은 파선이 아니라 그저 가는 점선으로 표기를 하고, 주곡선은 지형을 나타내는데 기본이 되는 곡선으로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자, 간곡선은 산정 경사가 고르지 못한 완만한 경사지 등의 주곡선 간격의 2분의 1 간격으로 굵은 실선이 아니라 가는 파선으로 표기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참조하셔서 결과적으로 표로 나와 있는 내용을 어때요? 글로, 그죠? 지문으로 길게 풀어가지고 문제를, 그러니까 유형화, 좀 더 다른 유형화로 출제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등고선의 종류와 특징, 그죠? 간격에 대한 그 표, 그죠? 여러분 교재에 참조하셔서 내용들 한 번씩 더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12번. 부지조성시 수평거리 50m인 곳에서 경사율이 4%일 때 두 지점 사이에 고저차인 수직거리. 수직거리는 뭐예요? 수직거리는 이제 수직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수직 높이 또는 뭐 수직거리도 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근데 경사율이 4%라고 했으니까 이제 수직거리보다는 이제 수직 높이가 더 맞겠다. 그죠?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그죠? 이렇게 계산 문제를 풀어서 낼 때는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결과는 뭐예요? 경사도 구하는 경사도 공식.
경사도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경사도 공식 이용하는 문제. 경사도 하면 이렇게 그리라고 했잖아. 그죠? 지금 수평거리 50m래. 50m 그려. 그죠? 그리고 경사율이 몇 프로래? 4%래. 그리고 이 두 지점 사이 고저차, 수직거리. 그죠? 요 수직거리라고 해서 수직 높이, 요거를 지금 묻는 문제잖아.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이 공식 뭐였어요? 경사도 구하는 공식. 그죠? 자, 수평거리 분의 수직 높이. 그 다음에 수평거리가 이제 50분의, 그죠? 경사도, 그죠? 4%라고 했으니까. 요거 공식 이용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이제 백분율로 풀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x는 뭐가 되지? 50 곱하기 0.04가 되지. 그죠? 얼마 돼요? x는 2가 돼요. 그래서. 그죠? 2%.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뭐죠? 작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적산이라든지 이런 계산 문제에 비하면 정말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였어요. 경사도 그 기본 공식, 그죠? 우리가 기출문제가 아니라 뭐 문제 풀이 때도 그렇고, 기본학에서도 그렇고, 제가 풀어서 쉽게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그 공식만 그대로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볼게요. 자, 생태계 천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계 천위 과정도 정말 입 아프게 설명 많이 했었어요. 그죠? 응. 자, 내용 볼게요. 온대지방의 천위 과정은, 자, 천위 과정이 온대지방이든, 그죠? 뭐, 추운 지방이든, 따뜻한 지방이든, 그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천위는 건생천위하고 습생천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건생천이 기준이에요, 결과적으로. 건생천이 천위 과정은 나지, 그 다음에 지류, 선태류, 그 다음에 이제 1년생 초본, 단년생 초본, 그 다음에 이제 관목림, 그죠? 관목림 같은 경우도 이제 양수 관목, 그 다음에 이제 음수 관목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이 뭐예요? 음수가 아니라 양수 교목이 먼저 생겨난다 그랬지. 양수 교목이 생겨나고 그 다음이 뭐라 그랬어? 호남림이라 그랬잖아. 양수가 이제 먼저 생겨나고, 양수가 생겨나면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음수가 자라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남림이 되다가 어때요? 이제 양수가 점점점 쇠퇴하고, 음수 교목님이 우점을 하게 되죠? 음수 교목이 우점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이제 극상림이 되는 거예요. 클라이맥스 단계. 그죠? 요 과정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그럼 나머지 볼게요. 극상, 클라이맥스는 적응력이 강하고 수명이 긴 수종의 단계로 발전하며 더 이상 천위가 발전하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 그래서 평형 상태, 에너지 평형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에너지 평형 상태 0. 기억나죠? 그래서 호흡량과 생산량, 에너지 소비율, 요것을 천위 초기 단계하고 이제 중간, 그리고 이제, 그죠? 클라이맥스 단계 해가지고 비교해서 설명드렸었어요. 자, 3번 볼게요. 천위는 식물 집단에 의해 변화되는 환경에 유익하고 경쟁에 우세한 종으로 교체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 그래서 개입도 가능하고, 그죠? 네, 변화도 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극상 단계는 주로 서나무 군집으로 알려져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기본학 시간에 광릉숲, 그죠? 국립, 그죠? 네. 국립 뭐였었죠? 네. 수목원에 대해서 이제 비유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어서 14번 볼게요. 조경수목을 이식하여 식재하는 시공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식재 시공 파트였었어요. 이거 식재 시공 파트도 제가 이제 과정별로 쭉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식재에 대한 파트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보기 보시면은 가나, 다라, 내용들이 되게 길어요. 근데 내용에만 제대로 집중해서, 그죠?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자, 먼저 볼게요. 식재 구덩이를 팠어. 식재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네. 나무를 안 치고 양진의 토양을 수목에 토양, 객토, 구덩이를 파고, 식재 구덩이를 파고, 거기 이제 뿌리분을 안 쳤대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식재 후래 바람이나 외부 충격으로 수목이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웠대요. 식재 후니까 뭐야? 얘 다음이겠네? 그죠? 자, 운반된 수목이 반입 당일 식재를 못하여 반입을 했는데, 뿌리에 그러니까 당일 식재를 하지 못해서 뭐를 했대? 가식을 했대. 그러면 이제 얘보다는 더 앞이네. 그죠? 자, 지금 뭐예요? 핵심 키워드예요. 결과적으로. 자, 라번. 수목의 크기 및 뿌리의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뿌리분의 크기와 굴취 방법을 결정했대.
20개 크기. 아, 그러면 이제 뿌리분의 크기, 굴치 방법을 결정을 했으니까 어때요? 구덩이 파기 전 단계네? 얘가 제일 앞으로 와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이 뭐예요? 식재 구덩이 파고, 객투하는 거. 그죠? 아, 객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식이다. 그죠? 자, 이제 굴치 방법 결정을 했어. 굴치를 했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조경 현장에 갖다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식재를 못했어. 식재를 못해서 가식을 했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이 이제 식재 구덩이 파고 뿌리분 안치기. 그 다음이 지주목 설치. 요동 방지를 위해서. 그죠? 수고 1.2m 이상 20개 대해서 지주목 설치해준다라고 했었고, 이 지주목은 뭐예요? 지주목도 그렇고 물집도 그렇고, 그죠? 교목 식재 이용되는 그 추후 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그 문제풀이 할 때 제가 강조했었던 게 뭐예요? 핵심 키워드 체크하는 거. 그거 중요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문이 길 때 핵심 키워드만 우리가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정도로 올게요. 이어서 15번 문제. 자, 노출된 가느다란 호스에서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관수 방법. 관수다. 관수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조경관리 파트고요. 여러분 교재는 28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돼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 걸쳐가지고 그 과정, 식재, 시공 과정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15번 같은 경우, 문제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파트고, 관리 파트 중에서도 이제 관수 파트였었어요. 그죠? 281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자, 노출된 호스에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출된 호스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관수 방법이에요. 점적식 관수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침수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웅덩이 관수, 침수시켜서. 그리고 이제 도랑식은 이제 고랑을 파서 축구처럼, 그죠? 스프링클러는 뭐예요? 분무기처럼 뽑아주는 형태.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16번 문제, 공사시방서예요. 표준시방서가 아니라 공사시방서에 대한 이론이에요. 자, 공사시방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공사시방서에 대한 종류와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에도 있었고 124페이지에도 있었어요. 자, 공사시방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졌었죠.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즉 표준시방서, 가장 조경 현장에서, 조경 일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가 이 표준시방서라고 했었어요. 그죠? 표준시방서, 그 다음이 전문시방서, 그 다음이 공사시방서.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사시방서는 뭐예요? 거의 세 번째 공사시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공사시방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어, 외우지를 못했어 라고 하더라도 내가 표준시방서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이다. 이거 표준시방서에 대한 이론 개념이잖아요. 그죠? 공사시방서 아니잖아. 그래서 표준시방서에 대한 내가 그저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냥 표준시방서다. 그렇다면 이제 공사시방서에 대한 나머지 내용들,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 서류에 포함되는 계약 문서다. 자, 개별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작성한다. 공사시방서예요. 그죠? 자, 시공 순서 및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시방서가 바로 공사시방서다라고 해가지고 공사시방서에 대한 내용,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간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시방서에 대한 종류, 그죠? 세 가지 종류에 대한 개념과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이어서 17번 문제. 눈에 움직이기 전, 눈은 뭐예요? 눈은 크게 이제 그 조경 수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꽃눈, 하나는 잎눈. 그래서 봄에 특히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수종은 꽃눈이 먼저 분화해요. 그죠? 그리고 꽃보다 잎이 먼저 피는 수종은 잎눈이 먼저, 그죠? 나오겠죠.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눈이 움직이기 전에 가지의 여러 곳에 나와 있는 눈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작업, 저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뭐 아상, 적심, 깎아다듬기라는 이제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그죠? 좀 낯설은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문제여서 17번, 18번 이 두 문제가 그죠?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내용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문제였었는데, 자, 아산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식물의 눈에다가 이제 눈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게 꽃눈이든 잎눈이든 식물의 눈이 올라왔을 때 그 눈에다가 상처를 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생장을 촉진하거나 휴면타파를 위해서 눈에다가 상처를 내는 작업이 바로 아상이에요. 자, 그리고 적심은 순지르기를 적심이다라고 해요. 순지르기, 그러니까 순 따주는 작업. 자, 이제 분지수를 늘린다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가지수를 늘리거나 또는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생장점을 절단하거나, 그죠? 이런 순을 잘라주는 그런 작업. 깎아다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간을 쉽게 말해 깎아다듬는다는 것은 수간을 다듬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경 수목의 정지 전정 파트에서 전정과 정지,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생리적인 목적, 뭐 미관적인 목적, 뭐 실용상 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서 이제 생리적인 목적에서 이제 수간을 이제 다듬어줘서 체관과 통풍을 조절하기 위해서, 체관과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연밀샘한 수종들에 대해서 이제 솎아주는 작업을 한다, 수간을 다듬어준다, 솎아주기 작업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깎아다듬기. 이렇게 해서 수간을 다듬어서 축소를 시키거나 또는 지압이 밀생한 수종에 대해서 통풍 체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작업이 바로 깎아다듬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낯설은 용어에 대한 그런 문제였었어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 다음 생태 환경 조사 방법과 관련 있는 생물 분류구는 무엇인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학, 그죠? 생태학 파트 이제 문제이기는 한데, 이 생태학 파트 중에서도 생물 군집 구조 조사 방법 중에서 조류 조사 파트에 있는 문제예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우리가, 그죠?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나왔죠? 자, 정점 조사 방법. 정점이라는 것은 옆에 영어로 뭐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포인트라고 해서 되어 있죠. 그죠? 주로 많이 발견되는 곳을 이제 정점으로 찍고 포인트로 찍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선조사법은 라인을 쳐서, 그죠? 주로 이제 많이 출현되는 곳에 이제 라인을 쳐서 조사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조류에 대한 조사 방법이에요. 생태학은 조류. 자, 그리고 양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현지조사와 그리고 청문조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곤충류, 식생, 이제 이런 것들은 크게, 그죠?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두 가지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조류조사 방법 같은 경우는 정점조사법,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조사법 외에도 매쉬법과 플롯조사법이라고 해서 4가지 조사법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서 이제 유형화에서 나온 문제였어요. 자, 이 정도로 볼게요. 이어서 19번 문제. 자, 법규 관련된 문제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자연공원 구역, 도시공원 대장의 작성 기준에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 그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거래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연역, 그죠?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별 명세 중요해요. 자, 허가대상 건축물, 공작물 등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그죠? 허가대상 중요하죠.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의 활동 종류는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아니에요. 활동 종류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9번 문제, 법규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20번, 마지막 조경학 20번 문제, 조경설계 기준. 그죠? 자, 조경설계 기준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 조금 어려웠었죠. 조경설계 기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쪽에 있는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였어요. 자, 조경설계 기준상 잔디 종류별 적정 떼짱 두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답은 4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해설 자료에도 기재를 해드렸는데, 크리핑 벤트그래스는 떼짱 두께 0.8에서 1.5cm, 켄터키 블루그래스하고 한국 잔디는 떼짱 두께가 같아요. 그래서 켄터키 블루그래스, 한국 잔디 통틀어서 떼짱 두께 1.3에서 2.0cm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조경설계 기준 문제로 조경한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경설계 및 계획, 그리고 조경학 9가지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마무리해 드렸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끝까지
희망 놓지 마시고 결과에 대해서 그죠? 네, 기다리시고 거기에 따른 또 대안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시면 네,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